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요 바빠서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론 강의 20강이고, 자, 이제 4주에 걸쳐서 하루에 5강씩 해서 20강을 끝내게 됩니다. 이론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 바쁜데 그냥 빨리빨리 끝내야죠. 먼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바빠서 교재를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은 양이 작지만 부담이 돼요. 엄청난 부담이 돼.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읽어보는 거야. 제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라고 막 화내는 거 있어.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런 거 외우시면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뭐 필기를 따로 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도 하고 암기도 정말 필요한 것들, 쉬운 것들, 외울 수 있는 것들 같이 외워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우리 목표는 60%를 투자해서 80점을 맞는 거예요. 60% 투자해서 80점 맞는 거. 그래서 6080. 뭐 이렇게 불러. 무슨 말이냐면 100% 투자해서 80점을 받으면 다른 과목이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점수도 다른 과목에 보태야 되지만 시간도 좀 보태줘야 돼.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돼요. 다른 과목에. 그래서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고득점을 노려보자. 그리고 제 유튜브 있거든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유튜브예요. 여기서 제가 매일 한 문제 올려드리니까 공사모 카페에도 있어요. 제 밴드에도 있고.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이제 감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감 떨어지면 또 다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이제 이론 강의 열심히 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매일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 하루에 한 문제라도.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예요. 왜냐면 10월달까지 하게 되면 200문제예요. 매일 한 문제씩 200문제.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달치를 모아서 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공부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이걸로 35회 때도 이걸로 도움받았다는 분들 꽤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제가 동차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 요즘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요. 최근 경향이 그래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셔야 돼. 전 과목을. 공법도 70점 목표로 하셔야 돼. 공법도. 중개사법 80점으로 점수 보태기 이건 너무 위험해. 그거는 안전하게 가야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중개민법이라고 부르죠. 중개민법. 들어보셨어요? 중개사법에 민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35회 때는 9문제나 나왔어. 무려. 20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만 하면 민법 공부를 안 하니까 고득점, 뭐 80점 이상이 힘들 수도 있어. 보통 이제 2차만 하면 중개사법 75점 정도 맞아요. 그럼 이제 다른 과목이 공법이 너무 안 되면은 불안하잖아. 그래서 모든 과목 열심히 하고 동차로 하면 민법을 하니까 이제 최근에 중개사법 고득점 80점 이상 고득점은요 대부분 다 동차하시는 분들이야. 민법 문제가 35회 때는 많이 나왔고 9문제, 보통은 6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쉽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동차하신 분들은 1차 위주로 공부하시고 민법, 특히 민법, 그리고 2차는 중개사법 80점 목표로 하시는 거야. 민법이 되니까 80점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보태기. 공법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어려워. 그래서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점수 보태기. 2차만 하면 전 과목 열심히. 그리고 이제 바빠 패스는 이론 강의를 이제 딱 들으면 제 생각에는 7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까지 하면은 80점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런 강의. 그러니까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선생님 왜 이런 거 안 해요? 저런 거 안 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이론 강의는 70점이 목표니까. 기출문제 때 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80점을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요. 됐나요? 자,
이제 수업 들어가야죠. 바쁜데 뭐 주구장창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책 제목이 바빠서 오고 밥밥했으니까 저까지 바빠지는 것 같아. 먼저 14페이지 보면 우리 바빠서에서도 시험에 안 나온 건 그냥 과감하게 제껴. 이제 과감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론 강의는 어떻게? 70점을 목표로 하겠다. 70점.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최대한 제끼겠다. 여기서도 14페이지에서 먼저 거기 밑에 2번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있어요. 위에 서장은 안 나와. 버려. 밑에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은 10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었어. 그러니까 10년 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나온 적은 있으니까 얘는 목적. 자, 목적에서 키워드를 보시는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죠? 공인중개사법이잖아. 법 제목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뭔데? 중개업이죠. 나 시험 붙고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아니었잖아요. 중개업 해야지. 그리고 되게 거창하게 돼 있어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목적에서 키워드 일단 3가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고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한 가지 더 하는 게 이제 전문성 제고인데 원래 공인중개사법 이런 자격증 관련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다 있었는데 우리만 없었어. 우리만 개무시당했었어.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요 전문성 제고 요 목적이 법에 들어간 거야.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문성 제고 요 목적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목적에서 이렇게 키워드 4가지만 보자. 다른 건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지만 목적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지만 목적 아니고요.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대. 좋은 말이지만 목적 아니에요. 목적에서 키워드 4가지만 딱 읽어보는 거예요. 이건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넘어가자. 14페이지는 골로 끝.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용어이정인데 용어이정이 한 문제가 나오고 이따가 이제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가 나와요. 용어이정이 외우셔야 돼.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3가지예요.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 양가로 3번 중개업, 양가로 4번 개공. 요 3가지만 외우실 거야. 나머지는 참고. 양가로 1번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매매하는 거 알선하고 임대차하는 거 알선하고 그리고 교환하는 거 알선하고 알선하는 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네. 교환하는 게 중개다. X.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그리고 보수가 요건이 아니고 양가로 1번은 옆에 보수 X라고 딱 적어놓고 보수가 요건이 아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이제 양가로 3번 중개업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중개는 참고고 양가로 3번에 중개업은 필수예요. 중개업은 3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가 요건이네? 보수를 바꾸니까 요건이에요. 아까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닌데 첫 번째 차이점.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 여러 번 하는 거. 일방만 의뢰가 있대요. 한쪽만. 상관없죠. 대부분 다 공동중개잖아. 누구는 매도 의뢰, 누구는 매수 의뢰. 그래서 2대2로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 공동중개니까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자, 보수를 받고 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요건이란 말이에요. 보수를 바꾸니까 이런 경우였어. 받지 않았어. 달라고 요구했더니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받지는 않았어. 중개업인가요? 아니죠. 안 받았잖아. 바꾸라고 돼 있는데 안 받았잖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받았어야지. 자, 무상의 중개업 이런 건 불가능해요. 무상의 중개는 되는데 무상의 중개 그건 가능하다. 중개는 보수가 요건이 아니니까. 무상의 중개업 그건 불가능하다. 보수가 요건이어서 요구 약속도 중개업 아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객관적 판단이에요. 우리는 판단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에요. 무조건 판단할 때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중개 행위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 객관적 판단. 왜 그래? 객관식 시험이잖아. 아니,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적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 판단 아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중개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간판을 걸고 한 번을 한 거예요.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어놨어. 그러면 겉모습을 보면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이건 당연히 업으로 하는 거죠. 여러 번 하는 거지. 겉모습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한 번 했대. 어쩌다가. 아, 이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중개랑 중개업 아까 첫 번째 차이점이 보수였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일반인이 했을 때. 일반인이 중개를 하면 거기까진 괜찮아. 근데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이 중개업은 계공만,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공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3년 3천. 얘네들이 판례인데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일반인이 중개업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질문. 일반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요구 약속만 했는데 걸렸어요. 요구 약속. 중개업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네?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그렇게. 중개업 안 했잖아. 요구 약속만 했지. 또 일반인이 우연히 1회 중개했는데 걸렸어요. 일반인이. 중개업 안 한 거다. 우연히 1회 한 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중개업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일반인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중개까지는 괜찮은 거고. 이 중개업을 외우는 게 핵심. 그래서 지금 외우셔야 돼. 나중에 외울게요. 아니, 나중에 언제 외우려고. 나중에 시간 없어 정말로. 그래서 지금 바로 외우셔야 돼. 제가 노래 만들어 봤죠.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어. KBS 주말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라고. 거기서 남은희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다른 사람을 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계공도 외우셔야 돼요. 양가로 2번이 공인중개사고 15페이지예요. 양가로 4번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우리가 계공 불러요. 외우셔야 돼.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여기 이제 계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계공. 다른 거야. 자, 일반 사람들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공인중개사래요. 다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는 지금 법 공부를 하잖아요. 분리해야 돼. 분리. 공인중개사 따로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계공 따로 있어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계공,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다르다고. 자, 용어의 정의도 따로따로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요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자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자격. 계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등록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그렇게만 외우셔야 돼.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에요. 틀려. 그냥 자격 취득한 자.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격 취득한 자. 토를 달지 말라고. 외국에서 자격 취득한 자. 아니라고. 그냥 자격 취득한 자.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돼. 외국이 아니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이게. 이게 더 어려워, 근데 이제 보세요.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도 아니에요. 등록한 자라니까. 등록한 공인중개사 이것도 아니에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다고. 등록한 자. 주무시란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 계공 정의 속에 자격이나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부칙상 계공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옛날에 복덕방 하시던 분들. 1989년 이전부터. 옛날이죠. 옛날부터 했어요. 그때는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대. 전국에 10,000명 정도 계시대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그분들은 자격이 없는데 등록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나 공인중개사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만약에 자격이나 공인중개사 그런 말이 들어가면 이 부칙상 계공이 포함이 안 되잖아.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그러면 부칙상 계공은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등록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부칙상 계공은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라고요. 그냥 등록한 자 그렇게 해야 등록은 있으니까. 주의사항 새롭게 등장이 안 돼. 이제는 시험 붙어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등록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부칙상 계공은 새롭게 등장이 안 된다. 옛날에 했던 그분들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필수로 외우자. 아까 중개업 돌리고 돌리고 다른 사람 보수를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잘해.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계공, 등록한 자. 세 가지 필수. 양가로 5번 소공, 양가로 6번 중개보존, 고용인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이죠. 이렇게 이제 소공. 그리고 중개보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양가로 7번에 있죠. 고용인. 고용된 사람, 그래서 고용인. 이 고용인이 어떤 의미냐면 직원이라는 의미예요. 법조문에는 직원 이런 표현을 안 써. 고용된 사람, 고용인. 자,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이에요.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직원. 핵심 키워드. 특히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로서 막 이렇게 나와.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 소공이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고. 그럼 보세요 이제. 소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소공을 고용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계약서 쓰기 시킨대요. 가능해요. 중개 업무 가능해. 뭐 설명하게 시켜. 가능해. 아니면 보조, 청소시켜. 가능하다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소공은. 근데 이제 중개 보조원은요. 자격증이 없네. 중개 업무는 못하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못 써. 중개 보조원이 계약서 쓰면 그건 불법인 거야. 보조원은 할 수 있죠. 보조원인데. 근데 할 수 있는 보조 업무가 상당히 많겠죠. 보조 업무도. 청소하는 거, 커피 타는 거, 커피 사오는 거. 다 그런 거 다 보조 업무인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긴 그렇지. 중개 보조원 고용해서 청소를 시켰다. 좀 문제가 그렇잖아. 중개 보조원에게 커피 사오라고 시켰다. 좀 그렇잖아. 그래서 법에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요게 보조 업무로 규정이 돼 있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현장 안내예요. 이게 길 안내하는 거예요. 길 안내. 그러니까 임장 활동이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데리고 가서 막 설명을 해줘. 이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건 중개 업무거든. 설명하는 건 못해요. 중개 보조원이. 길 안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야. 길 안내. 실제로는 근데 설명해주고 있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 그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지. 길 안내까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다. 원래는. 현장 안내 할 수 있고 일반 서무 할 수 있고. 뭐 어렵지 않다고요. 이해는 되잖아. 근데 이제 법인을 만들었대요. 법인을. 뭐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법인을 만든 거예요. 크게. 이런 구조. 이 법인인 계공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이제 같은 말이 중개법인이에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을 우리가 중개법인 이렇게 불러요. 중개업하려고 만든 법인, 중개법인. 대표자, 사장님은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중개법인 만들어서 사장님 해야지 시험 붙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은 이사급이 있어요. 직책이 높은 사람. 고용인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직원이라 그랬잖아요. 직원. 그러니까 다르잖아. 뭐가 다르다? 아, 직책이 다르다. 이사급은 직책이 높고 고용인은 직원이고. 법인만 이사급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임원 이사급이에요. 사원도 이사급. 그래서 우리가 이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사급이라고 이사. 임원도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주의사항. 사원 그러면 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직원을 생각한다고 직원을. 법에서는 안 그렇다. 우리 지금 법 공부를 하는 거잖아. 법 공부를. 법에서는 사원 그럼 뭐다? 이사급이에요. 그래서 이사 이렇게 부른다니까. 이사급. 임원도 이사급, 사원도 이사급.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이 있을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이 있을 수 있고 이사급이라고 전원 다 공인중개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얘를 소공에 포함시켜놔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소공에 포함된다. 이 자격증 없는 임원 또는 사원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얘만 소공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되니까 얘 직책이 고용인으로 내려온 거예요. 직책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고용인으로 내려온 건가? 아니에요. 얘 직책은 이사급으로 결정된 거야. 얘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이에요. 그러면 소공에 포함된 요 이유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똑같다 그거예요. 하는 일이. 그런 의미야. 이게. 자, 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소공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쓸 수 있고 하는 일이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똑같진 않아. 얘는 계약서를 못 쓰거든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서 하는 일이 똑같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소공에 포함시킨 이유가. 그래서 결론. 소공 종류 두 가지. 이사급인 소공. 얘 소공에 포함되니까 이사급인 소공이에요. 얘는 고용인인 소공. 소공인 거 똑같아. 무슨 말? 하는 일이 똑같다고. 둘 다 소공이니까 하는 일 똑같다. 뭐가 다르다? 직책이 다르다. 직책이. 얘는 이사급, 얘는 고용인이잖아. 그래서 소공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이사급인 소공, 고용인인 소공. 자격증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소공에 포함된다. 이 의미는 하는 일이 똑같다. 그래서 소공 종류 두 가지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나머지 보시면 되고.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7페이지에서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중개대상물. 총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17페이지에서. 거기 그 굵은색 2번 중개대상물 구분 그 표를 먼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은 나무가 서 있는 거, 식재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나무들을 등기를 한 거야. 그게 임목이에요.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건 판단 기준. 자, 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없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래요. 안 되는 거야. 여기 없는 거거든. 자, 이제 여기 속하면 이 5가지 속하면 그것도 토지 건축물에 여기 토지 건축물. 왜냐면 나머지 애들은 토지 정착물이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근데 토지 건축물은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응용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와. 다음 중 중개대상물인 것은 1번 토지, 답은 1번. 이런 거 안 나온다고. 토지 건축물일 때는 국유 사유 판단하는 응용 문제가 나온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국유, 국가 거다. 그러면 안 돼. 사유, 개인 거다. 돼요.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국유 사유 판단하면 그걸로 끝. 국가 건지 내 건지. 다시 해볼게요. 먼저 이 5가지에 속하지 않는 거.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 그랬어요. 이 5가지 없으니까 그런 건 아무도 안 틀려. 이제 판례. 권리금. 이거 상가임대차에서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우리 권리금으로 주고받죠? 권리금. 뭐 들어보셨죠?
권리금 이거 돈이잖아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없잖아. 이 5가지에 금전 이런 거 없잖아. 돈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없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판례가 금전은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작년 판례가 나왔는데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개공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게 행정사법 위반, 처벌돼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어요.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권리금 계약서는요. 상가 임대차면 권리금도 주고받고 하잖아. 그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행정사 업무래요. 판례가.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까지. 금전 채권, 돈이네. 금전, 돈이잖아요. 돈은 중개할 수가 없다. 판례의 한결같은 태도야. 돈은 안 되는 거다. 자, 대토권, 의미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토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5가지 속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라면은 국유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5가지 속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다. 자, 결론. 앞으로 이론 강의 전체의 결론이에요. 말이 다르면 달라. 말이 다르면. 대토권, 토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거라고. 말이 다르면 다르다. 보세요. 광업권, 광업재단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 같은 거겠지? 아니라고. 말이 다르면 다르다. 광업재단은 되는 거지만 광업권은 안 된다고요. 보세요. 광업권 여기 없잖아. 광업재단이 들어가 있는 거지. 말이 다르면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되면 요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광업권을. 광업 어서 봤거든. 되는 거겠지. 아니라고. 광업재단이 되는 거라고. 광업권이 되는 게 아니라. 듣보잡 이거 뭐야? 듣도 보도 못한 거. 처음 보는 거. 안 된다. 자, 이제 토지 건물에 속했을 때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토지래. 토지. 그러면 5가지에 속한 거니까 국유사유 판단해야죠. 누구 거? 내 거.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으면 되는 거잖아. 내 거 소유권 빼앗긴 거 아니에요. 된다. 이거를 X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 된다고. 가압류 들어보셨나요? 채권자가 하는 거야. 내가 빚을 못 갚았더니 채권자가 가압류해버렸어. 내 토지를. 누구 거? 내 거. 채권자가 그냥 가압류한 거지. 내 거잖아. 소유권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채권자가 가처분해놨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처분금지. 처분금지.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와, 이거에 낚이는 거지 이제. 야, 처분 금지니까 이거 안 되는 거다. 아니라고. 채권자가 처분 금지 가처분 해놨어도 누구 거? 내 거. 다른 판단 기준이 없다니까요. 소유권을 빼앗겼나? 아니면 내 건가? 내 거잖아. 된다. 낚이면 안 된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뭐야? 간단해요. 토지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토지 없잖아. 가난해서 그런 거야.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안다고. 아, 이거 내 건데? 딱 되는 거지. 미등기 건물. 등기가 없대요? 누구 거? 내 거. 허가 없이 건물 지었어. 나쁜 놈이네? 허가 없이 막 건물 짓고? 내 거. 제재는 받겠지. 등기가 없고 허가 없으면 제재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라고요. 제재를 받는 것과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별개죠. 사유. 무허가 건물은 진짜 많이 틀렸겠네? 많이 틀렸죠, 사람들이. 주의하시고. 자,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용 수용된.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 그러니까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 그거죠? 그럼 이제 누구 거? 국가 거. 안 되는 거지.
공용수용 예정이래요. 아직은 누구 거? 내 거. 아직은 사유, 내 거잖아. 예정지지. 될 거지만 아직은 내 거잖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 판단하잖아요. 됐나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틀리는 분들은 없어. 그냥 실수하는 거지.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낸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35회 때 안 나왔어. 이런 거 나와야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데 이런 게 안 나왔어. 쉬운 게. 이런 거 한 10문제 나와야 되는데. 아깝다. 그치?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작년에. 올해는 나올 거예요. 36회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건축물에서 분양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쉬운 거니까 계속 응용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응용 문제, 그리고 또 이 건축물에서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분양권. 얘도 너무 잘 나와. 최근까지도. 분양권. 자, 정리해보면 분양권과 입주권 뭘로 구분을 하냐면 분양계약. 분양계약은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게 분양.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매. 처음 파는 게 분양이에요. 자,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은 분양권이에요. 그럼 입주권은 뭐야? 분양계약 체결 안 한 거죠.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는 입주권. 분양계약 체결했으면 분양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보세요. 중개대상물은요.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례가 이 특정으로 판단해. 특정. 특정되면 된대요. 건물은 특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지에는 없는 거야. 특정이라는 개념이. 왜 그러냐면 토지는 원래부터 있잖아. 원래부터 토지는. 근데 건물은요.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건물은 없다가 건물이 생기는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 볼 것인가. 특정되면 된대. 특정. 근데 아파트는요. 동호수만 특정돼도 된대요. 특정된 거래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파트에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잖아. 특정돼야 된다니까. 얘는 보세요. 특정됐네? 특정된다고. 분양권, 입주권 이 용어가 1도 중요하지 않아. 동호수가 특정됐나 안 됐나가 중요하지. 또 동호수가 특정 안 됐다, 됐다 이렇게 써주면 아무도 안 틀려. 지금 여러분도 안 틀려.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쓰는 표현 분양 예정자,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걸 말해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분양 예정자.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 될지위. 된 건가? 안 됐잖아. 될지위.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될지위인 거야. 된 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거야. 야, 치사빤스 똥빤스다. 그치? 그래서 요 표현들은 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건 너무 치사하잖아. 입주자로 선정 될지위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우리 17페이지 그 표에서 두 번째 칸 건축물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될, 이거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된, 이건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다. 근데 잘 나오진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이거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을 생각해서 좀 친절하게 분양 예정자. 요거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구체화된 거는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 요런 단어 보고선 눈치를 채야 된다. 입주자로 선정될, 된 이렇게는 잘 안 나오니까 좀 어려워서 치사하기도 하고. 이제 분양권은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두 가지. 근데 분양권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잖아요. 분양권은.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양대금이 결정되니까. 1층과 로얄층이 분양대금이 다른데?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 동호수가 무조건 특정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는 거지.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또 이제 판례인데 분양계약 체결 안 됐대요. 미분양.
그럼 분양계약 체결 안 됐으니까 얘는 입주권인 상태네? 그죠? 분양계약 체결 안 됐으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인 이 상태인데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대요. 다 지었어. 미분양 상태로 다 지어버렸어요. OX? 오, 된다. 얘는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분양권, 입주권 얘네들은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런 거야. 건축이 완료가 안 되면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예요. 건축이 완료가 되면요? 아니 그냥 되는 거지. 이거는.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더 웃기는 거 아니야? 됐나요? 이게 이제 건축물에서 분양권 문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골라봐 그러면 1번 분양 예정자. 최근까지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도 이거예요. 분양 예정자 보이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지단, 공장재단은 그 개념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들 토지에 붙어 있죠?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부동산, 꽉 붙어 있으면.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 이렇게 독립성이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붙어 있는 부동산, 수목집단 붙어 있죠? 부동산. 독립성, 이건 뭐냐면 토지랑 별개로 독립해서 거래가 돼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되는 거야. 부동산인데 독립성이 없으면 안 돼요. 부동산이면서 독립해서 토지랑 독립해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수목집단 토지에 붙어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그런데 독립성이 없어요. 얘는. 토지를 팔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토지를 팔면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따라가요. 토지를 샀어요. 내가 토지를 샀어. 토지에 나무가 있었네. 어떻게 한 거야? 같이 산 거야 그냥. 따라온다고. 독립성이 없다. 근데 이제 독립성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치고 안내판 이런 거 세워요. 여기다 뭐 갑소유 딱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안내판. 보신 적 없어. 저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안 보잖아. 산에 등산할 때도 이런 거 관심 있게 안 보고 하니까. 어디 맛집이 있나, 해물파전에 막걸리 어디가 맛있나 그거 보고 다니지. 누가 이거 보고 다녀. 여러분이 본 건 뭔데? 명인 만두. 명인 만두는 최근에 좀 안 보이네. 명인 만두. 동네마다 있었는데. 어쨌든 명인 방법 이것 때문에 독립성이 생긴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명인 방법 때문에 독립성이 생겼어요. 여기다가 갑을병정 이렇게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는 거야. 토지에 붙어있는 채로 이 나무들만 팔 수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토지 팔았을 때 이 나무들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독립성.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얘네들만 된다. 나무 한 그루도요. 붙어있으면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붙어있으면. 그리고 명의인 방법 이렇게 갖추면 독립성 생기는 거니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은 된다. 걔네들만 돼. 다른 건 더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임목이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은 된단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으니까. 근데 소유권만 돼. 사고 파는 것만. 저당권은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아이 그거는 안 돼. 그렇게는. 이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은행 직원이면은 여기다가 이거 뭐 저당권 어떻게 설정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 그 어려운 걸 해낸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안 되고 소유권만, 사고 파는 것만. 근데 이제 나무들이 꽤 비싸니까 담보 가치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은데 그럴 때 하는 게 임목이에요. 나무들을 등기한 게 임목이에요. 나무들 등기한 게.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임목의 차이점은 뭐다? 저당권이다. 저당권이 되는 거는 임목, 저당권이 안 되는 건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죠. 이 명의인 방법 얘는 나무 한 그루도 돼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된다고. 근데 임목은 등기하는 거잖아.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35회 때 학개론에 나왔어. 나무 한 그루 등기가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이재기했네? 꺼지래. 안 받아줬어. 법에는 수목이 집단, 나무들을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기할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진짜 미친 듯이 막 검색을 해서 나무 한 그루 등기를 한 거를 어떤 분이 찾아냈어. 나무 한 그루를 등기한 거를. 그거 근거로 이재기했어요. 꺼지래. 법대로 하래, 법대로. 무조건 이제 법대로 해야 돼. 중개사법이건 뭐 다른 과목이건 심지어 학개론도 법대로 하라고 하잖아. 법이랑 실제가 다르대요? 법대로. 법에서는 임목은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뭐 학개론 시간에 나왔던 거고, 우리 이제 중개실무에서는 저당권이 중요하죠. 저당권. 명의만 보여준 수목 집단, 저당권 안 된다. 임목은 저당권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그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일석이조, 일타쌍피. 제가 재단은 뭐라 그랬어요?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라 그랬어요. 재단, 재산들 묶어놓은 거.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 내용 똑같아. 그러니까 광업재단을 공장재단으로 바꾸면 내용 똑같다고. 일석이조, 일타쌍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중에 양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이 바파패스에 사실 가장 적합한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양을 더 줄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재방송이 많아. 반복되는 게. 빼버리면은 양을 훅 줄이면 되지. 그래서 20강으로 이론 강의 어떻게 끝내? 충분히 끝내요.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하면 할 말이 많아지면 막 길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이 바파패스는. 이론 강의 딱 20강으로 해서 70점, 기출문제 20강의 해서 이제 80점 목표로 딱 하는 거다. 자, 이제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을 캐요. 미채굴의 광물을 캐요. 내 땅에 석탄이 있는 거야. 누구 거? 내 땅에 석탄이 있대요. 내 거? 아유, 국가 거.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 거야. 함부로 막 캐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광업권,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국가로부터 내가 설정을 받고 캐러 가야 돼. 내 땅인데도 함부로 못 캐고 광업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일 같은 거 타고 내려가죠. 공작물, 기계기구. 손으로 캐는 게 아니니까. 또 작업 공간, 일정한 작업 공간이 필요하죠. 토지. 이런 것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 묶으래. 이게 목록에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적어. 목록에 다 적어. 그리고 이 목록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한다? 등기. 그러면 광업재단 돼요.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공장재단 똑같아. 목록에 적고 등기하면 공장재단. 질문. 왜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 1번. 심심해서. 2번. 저당권 설정하려고. 2번. 자, 이 토지만 담보로 맡겨요? 이거보다 이렇게 묶었어 내가. 담보물 가치를 키웠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5억짜리 아파트랑 10억짜리 아파트랑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10억으로 만드는 거지. 더 크게 가치를 키워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들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만들고 나서 봤더니 이제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한 5억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토지만 얘만 따로 떼서 저당권 설정하겠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이 토지만 하자 그냥. 그거 안 돼.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이 토지 같은 거 구성물을 분리해서 거래는 안 된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할 것.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등기까지 한 거잖아. 본인이 만들었잖아. 그럼 덩어리채로 거래해야지 왜 거기 있는 걸 따로 떼서 거래해. 그거 안 되는 거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임목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거. 나무 한 그루는 안 되는 거 그거랑 광업재단 공장재는 여기까지. 구성물을 따로 떼서 거래는 안 된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개대상 물이 있고 중개대상 권리도 있네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18페이지에서 4번에 중개대상 권리라는 게 있어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중개대상 물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중개대상 권리는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먼저 되는 거. 우리 책에 뭐 표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제가 되는 거 그리고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되는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 5가지는 고민하면 절대로 안 돼. 소유권은 사고 파는 거잖아. 아니, 사고 파는 거 중개할 거잖아요. 매매하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 중개할 거잖아. 그리고 빌리는 것도 중개할 거잖아요. 지상권은 땅 위를 빌리는 거, 지역권은 땅이 역할을 빌리는 거, 전세권은 전세로 빌리는 거, 임차권은 월세로 빌리는 거. 빌리는 거,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 중개할 거다. 특히 얘는 월세잖아. 임차권은 등기 안 하고 월세 살잖아요. 다 전입신고하고. 월세 살면서 뭐 등기까지 해. 그냥 전입신고하고 사는 거지.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월세 사는 거라서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 5가지는 고민할 필요 없다.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저당권이 나왔어요. 문제가. 저당권. 얘도 그냥 당연히 O 이렇게 해야 돼. 저당권도 당연히 된대요. 당연히. 왜 그래? 우리가 배웠네. 저당권이 당연히 된다는 걸 이 짧은 시간에 벌써 배웠어. 왜 그래? 임목. 아니, 만약에 저당권 안 된다 그러면 임목은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목이 중개대상물에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명의인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으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임목까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중개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되는 거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임목은 임목 때문에라도 저당권은 그냥 당연히 되는 거다. 됐나요? 이거 고민하면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나왔을 때 당연히 O, 지상권 나왔을 때 당연히 O, 그리고 뭐 전세권 나왔을 때 당연히 O 이렇게 하듯이 저당권도 당연히 O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질문? 금전소비대차. 이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금전소비대차. 여기에 부수한 저당권이래.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 돈을 빌려주고 돈 떼일까봐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OX? O. 함께 이루어지잖아. 돈을 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없어. 얘네들은 세트로 함께 이루어져요. 금전소비대체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다고. 돈을 빌려주고 돈 떼일까봐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러면 금전소비대체의 부수한 저당권 당연히 O 얘도 이렇게 해야지. 세트로 함께 이루어지는데 저당권만 설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것들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저당권 O, 금전소비대체의 부수한 저당권 얘도 O 이렇게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다 해요. 그 다음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 2가지가 있는데 유치권이랑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유치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유치권은 성격이 법정담보물권이네. 그러니까 법정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일단은 세모, 이 세모의 의미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아니야.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잖아. 세모 나오고 막. 저만 보고 있는 건가? 아, 전 다 봤구나. 여러분은 공부하시니까 안 봤지만. 자, 이 세모의 의미. 일단 오징어 게임은 아니다 이거. 자, 갑이 건설업자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공사대금 1억 나왔어. 공사대금은 안 주네? 받을 돈액이 1억 원 공사대금 채권액에서 점유하면 유치권이 생겨요. 받을 돈액에서 1억 공사대금 채권 1억에 의해서 점유했더니 그냥 생겨. 점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현수막 걸잖아요. 유치권 행사주.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본 적이 있어. 공사 현장에 종종 걸려 있잖아. 이게 막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막 하잖아. 이렇게 현수막을 걸면 성립 당연히 생겨요. 중개할 수가 없어. 자, 우리는 결론 계약만 중개할 수가 있어요. 계약이 아니면 중개가 안 돼요. 흥정 가능성이 없잖아. 얘가 받을 돈에 기해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에 기해서 그냥 점유하면 그냥 생긴다고. 계약으로 생기지 않았잖아. 중개가 안 된다. 근데 유치권이 이전 양도가 가능해요.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채권을 같이 파는데 1억 원에 팔면 안 사겠죠. 1억짜리 채권을 한 7천만 원에 할인쳐서 팔았어. 그럼 얘가 7천에 사서 1억 받아내면 얘는 3천 벌었잖아요. 얘는 자금 회전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그럼 뭘로 해? 이전하고 양도를 하겠대요. 뭘로 하는 거야? 계약으로 하잖아요. 계약으로. 그러니까 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은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생긴다고. 현수막 걸면 이건 중개가 안 되고 이건 되고. 세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세모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법정지상권. 자,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게 세모란 얘기네. 그런 거예요. 법정 저당권도 있는데 세모. 법정자가 들어가 있으면 세모. 선생님이 유치권은 법정자가 없잖아요. 법정담보물권이었잖아.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유치권이 잘 나온다고요. 나머지는 법정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얘네들은 잘 안 틀린다고. 법정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유치권도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다. 법정담보물권. 내 땅에 내 건물이에요.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했어요. 가능해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어. 경매로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로. 그러면 경매에서 이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경매에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2번 매각대금 완납 시, 2번 매각대금 완납 시. 돈만 다 갖다 내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 경매에서는 돈 다 갖다 내고 소유권 취득. 토지는 계속 갑소유. 경매로 안 넘어갔어요. 토지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됐잖아. 그래서 계속 갑소유고. 자, 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갑이 병에게 뭐라 그러냐면 건물 치우래. 야, 너 이거 치워. 내가 너한테 이거 허락을 해주지 않았잖아. 치워. 갑이 빚을 못 갚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치우래. 왜? 허가를 해준 건 아니잖아. 빚을 못 갚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치워야 돼. 어이, 황당하지. 경매로 낙찰 받자마자 치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1+1이에요. 매각대금 완납하면 돈 다 내면 이게 건물 소유권이에요. 취득해요. +1 이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이야. 이게 요 부분을 빌리는 걸로 보는 권리예요. 요 부분을. 그게 당연히 생겨. 돈을 내면 갑으로부터 요 부분을 그냥 빌렸대. 당연히 빌렸대. 계약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생겼다고. 돈을 갖다 냈더니 중개가 안 된다.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이전 양도가 되네. 법정지상권도 물론 이제 건물이랑 같이 팔겠죠. 건물이랑. 근데 법정지상권만 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야. 자기들 마음이야. 건물만 팔 수도 있고 법정지상권만 팔 수도 있고 보통은 같이 팔고. 그럼 이제 이전 양도 뭘로 한다? 계약으로 한다. 그러니까 되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 결론.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나눠봐라. 뒤를 봐라. 성립 안 된다. 계약이 아니니까. 이전 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똑같다고. 뒤를 보면 된다.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 18페이지 그 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득실, 액실하고 돼 있고 변경 이전 5라고 돼 있죠. 유치권. 쭉 내려오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 역시 득실, X, 변경 이전은 5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세모인 거지. 얘들 세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좀 쉬다가 자격시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